안녕하세요, 굴삭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세무법인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물론 신입 기준입니다. 세무법인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입 때 그냥 무조건 서울 이렇게 해서 아무 데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희 집을 고를 때도 체크리스트 정해서 들어가잖아요. 뭐, 집이야 살아봐야 얼마나 좋은지, 뭐가 별론지 알겠지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나서 집을 고르면은, 그래도 제가 찾고자 하는 집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세무법인도 그렇게 직장인데,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세무법인 퇴사를 하고 나서 이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큰 곳, 그리고 서울입니다. 제가 항상 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무조건 서울로 가라고 항상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서울 기준은 크게 그냥 세 가지로 하면 세무서 주변, 회사 많은 곳, 그리고 역세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큰 곳 기준은 세무사 3명 이상, 물론 수습세무사 제외입니다. 그리고 직원 5명 이상, 그리고 땡땡땡 보통 이름 본인 세무사님 이름으로 세무사무실 사업장명을 내시더라고요. 땡땡땡 세무사무실, 뭐 땡땡땡 회계사무실이 아닌 땡땡 법인으로 취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땡땡땡 세무사무실을 가지 말라는 이유는 신입 기준입니다. 왜냐면 세무사가 한 명이에요, 보통. 그래서 그런 데는 보통 세무사님들이 영업을 뛰러 세무사무실에 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사수끼리 해결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많지가 않아요. 작으면 진짜 2명, 많으면 한 3, 4명? 이런 데를 신입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사수가 일을 해요. 사수가 일을 하는데, 뭐, 며칠 뒤에 사수가 그만둔다 그래요. 아니면은, 사수가 너무 바빠서, 막내들이나 뭐 이런 걸 챙겨주시질 잘 못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 제 주변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무사님은 영업 뒤로 가시고, 나한테 사수가 한 명 있고, 나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총 3명의 세무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잘 돌아가겠냐고요. 잘 돌아갈 수도 있죠. 잘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피드백을 받고자 할 때 세무사님이 영업 뛰느라 바쁘시면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사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2명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사수도 일이 있는데 내 일을 봐주기에는 그 사수가 되게 벅찬 상황일 거예요. 보통 그런 세무사무실은 세무사님이 영업을 뛰시지 기장을 하시진 않거든요. 그냥 결제만 받지. 그래서 그런 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서울을 가라 한 이유는 서울엔 진짜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강남역에서 일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아, 진짜 나만 돈이 없구나. 진짜 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서울을 가면은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부자들이 많은 동네를 갈수록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여세라든지 양도세, 상속세 이런 3가지는 보통 직원들한테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서울권을 가시면은 좀 잘 사는 동네 세무법인을 들어가면은 이런 것도 짜잘하게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엄청 큰 건이야 세무사님이 그거를 다 처리를 하겠지만 이런 뭐 그냥 가족 법인 간의 건물 증여라든지 뭐 주식 서로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세 가지, 세무서 주변, 회사 많은 곳, 역세권. 보통 세무법인은 세무서 주변에 있긴 한데 안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세무서 주변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역세권. 왜냐하면 내가 출근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서 좋은 세무법인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이 많은 곳을 가자. 제가 법인이 많은 곳으로 가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법인이 배울 게 더 많아요.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보통 3년차 기준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일반 기업으로 이직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세무법인에 뼈를 묻을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두 가지 모두 법인을 배워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세무법인 중에 법인이 많은 곳은 양보다는 질에 승부를 하죠. 왜냐하면은 법인이 일단은 도정료도 더 많이 받고 개인 소득자에 비해서,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법인은 일단 개인이랑 다르게 통장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뭘 하나 제대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곳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인정이자 계산이라든지, 뭐 짜잘하게 설명하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법인이, 아니면 뭐 주식을 양도해서 막 거래를 해가지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계속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개인 소득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연차가 쌓여서 좀 큰 법인을 맡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매뉴얼이 잡힐 수 있는 경험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직을 했다 치면은 보통 개인 사업자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좀 법인인 회사가 자체 기장을 하거나 회계 쪽 직원을 뽑으니까 그쪽으로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될 일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면접을 보실 때 법인이 많은지, 소득세 비중이 높은지 이거를 여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세가 많은 곳은 나쁜 곳은 아닌데 거기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해요. 소득세 자체가 저적료가 높은 데가 많지가 않고 일단은, 그리고 개인 사업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신고 때마다 그냥 기장을 안 맡기고 신고 때 맡기는 그냥 신고 대리 이런 것도 많고, 규모가 크지 않은 그냥 개인 사업자들 위주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가 아는 분은 100개를 받으셔가지고 5월 내내, 정말 5월 내내 빡세게 일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가기보다는, 그런 데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미래를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일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이 세무법인에 들어갔을 때 도움이 더 되는 것은 법인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많은 곳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고 싶은 업종을 정하고 취업하자. 저는 이거를 정하고 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다양한 업종을 배우고 싶어서, 그냥 다양한 업종을 배워서 나중에 내가 어떤 회사를 가든 이 일을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세무법인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세무법인에 취업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업종은 좀 쇼핑몰 관련, 인터넷 상거래 업종 관련을 더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래를 생각해서도 계속 앞으로 있을 업종 자체도 있고, 그리고 MD 쪽 일도 한번 궁금은 했었고, 그래서 제가 운 좋게 그런 회사 법인을 맡았는데 정말 지독하게 그 일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뭐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좀 큰 회사나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일 처리가 되는지 그거를 엄청 되게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잠시 창업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때도 그 인터넷 쪽
그 교육을 들으면서 아 진짜 이거는 배워두길 잘했다고 한 번 더 느꼈었고 지금 이직한 일반 회사도 그쪽 관련 쪽 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되게 나름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하고 취업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업종을 정하고 하라는 이유는 세무법인마다 특화된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써놨는데 서울, 강남이나 잠실 쪽은 부동산 쪽이 특화된 데가 많아요. 왜냐면 그쪽 사는 사람들 잘 살잖아요, 솔직히. 제가 감당역에서 일을 했을 때는 진짜 뭐 건물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은 진짜 집 100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고 진짜 부동산 그 종부세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그냥 원룸, 아파트 이 네 종류 모두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쪽 일을 배워보고 싶다 하면은 뭐 강남 잠실 쪽 가가지고 배워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구로나 영등포 쪽은 서울 전체 대비해서 월세가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스타트업 관련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스타트업 쪽 일을 배워보고 싶다 하면 구로나 영등포 쪽 위주로 회사를 알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로는 애초에 좀 이미 기반이 다져져 있는 회사들 모여있는 쪽이니까 거기는 일반 기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업종을 정한 후에 그쪽 관련 지역들을 찾아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웬만한 지역들 특성상 이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 뭐 내가 부산을 사는데 강남 쪽 세무사무실에 일을 맡기진 않을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는 서울 가고 싶진 않다. 그냥 경기도에서 가겠다 하면은 제가 경기 서부 쪽에 살아서 이 위쪽이나 뭐 아래쪽 동네는 잘 몰라서 예를 들자면 인천 쪽은 바다 쪽, 항공 쪽이니까 당연히 관세 쪽이 많겠죠, 일이. 그리고 안산이나 부천, 시흥은 공단이 많으니까 제조업 관련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업종을 일단 정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지역으로 취업을 하면은 도움이 될지 이거들이 이제 좀 틀이 맞춰져야 한다 해야 되나?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강 지역들마다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먼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지. 좋지만 교통 편한 게 최고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세무사무실 자체가 복지가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들에 비해서. 물론 이건 일반 회사도 평합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뭔가 되게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친구가 저한테 그 공고를 보내줬어요. 나 이 회사 한번 찾아볼 것 같, 이 회사 좀 마음에 드는데 너 한번 봐줘라. 그래서 한번 제가 봤는데, 제가 한번 봤을 때 좋은 복지들. 식대 지원해주는데. 보통 식대를 안 지원해주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점심을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대를 준다 해도 그 월급에 식대를 포함해준다. 그러면은 그냥 내 기본 연봉에 10만 원 식대 잡아서 비과세로 해주겠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내 돈으로 내 밥 사 먹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식대를 지원받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주니까 돈이 진짜 아껴져요. 그래서 이건 정말 최고의 복지인 것 같고 구내식당 있는 곳 그리고 택시비 지원해주는 곳 야간에 이제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세무법인은 특정 기간에 그때 택시비 지원해주는 데를 가면 진짜 집 가기 편하고 야근까지 했는데 내가 막 11시, 12시에 퇴근하는데 택시비도 못 받고 내 돈 주고 버스나 뭐 지하철 타면은 서럽잖아요. 그래서 택시비 지원해주는 것 그리고 뭐 헬스비 지원 뭐 이거는 뭐 내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긴 하겠지만 뭐 많이 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복지를 해서 사람 좀 신입분들한테 괜히 좀 이 회사 좋은 회사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 출근제. 이건 세무법인에서 저는 느낀 게 선택 출근제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내가 9시에 출근할 건지 10시 반에 출근할 건지 뭐 10시에 출근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선택 출근제인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신입 같은 경우는 내 사수가 있을 때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출근제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내가 신입인데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사수가 없을 때 내가 출근을 해.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그냥 뭐 저존이나 끄적대고 있겠지. 그래서 선택 출근제보다는 차라리 뭐 신고 기간에 일을 하면은 뭐 휴가를 얼만큼 더 주겠다. 뭐 신고 기간 뭐 다음 날까지 뭐 쉬게 해주겠다. 이런 세무법인을 간다면야 저야 추천을 하겠지만 굳이 선택 출근제를 해서 이렇게 뭔가 좋은 회사다 나는 복지를 해주겠다 이런 데는 굳이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해외 워크숍 가는데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친구의 저희 세무법인은 이걸 가지 않았어요. 애초에 인원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해외 워크숍을 간 적이 없는데 제 친구의 말로는 안 그래도 직장에 뭐 친하신 분들도 있는데 굳이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같은 방 쓰면서 해외 워크숍을 가니까 막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회사에 취업한다는 분들은 저는 비추를 합니다. 굳이? 그냥 상여받아서 편하게 친구들 아니면 나 혼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래서 이런 데 같은데 공고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연봉이 2,200부터 4,000 사이 이런데 신입이 들어가잖아요? 너한테 2,200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너무 공고를 그 복지를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배울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취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로 해서 세무법인을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세무법인 관련 영상도 좋지만 좀 청년들 관련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